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바로 앞 시간에서요, 인수분해라는 것은요, 전개와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에는요,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제가 꼭 암기를 해달라고 했었죠. 곱셈 공식을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은 거꾸로 인수분해 공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은요,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을요, 전개를 한 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을 우리가 거꾸로 인수를 분해를 했을 때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도요,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를 한 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도요, a 빼기 b의 제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요, 어떠한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식이 거꾸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개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도요. x 빼기 3의 제곱을요, 전개를 했을 때 식이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이 주어진 식은 x 빼기 3의 제곱이다 라고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을 때는요, 이 식을 전개를 했을 때는 만약에 혹시라도 공식을 못 외웠어도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는요, 여러분, 전개된 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개가 된 식을 다시 묶어내는 거는 암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x 더하기 1의 제곱, 5a 빼기 b의 제곱, 2로 묶은 다음에 3x 플러스 4y의 제곱과 같이요, 다항식의 제곱의 형태로 된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요,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먼저 예시로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라는 식을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요, 어떤 식의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개를 했을 때 이 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우선은 x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전개했을 때 x제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1차항 부분 있죠. 얘가 4x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 곱하기 x 곱하기 여기 뒤에 들어간 숫자까지 곱해서 4x가 됐죠? 그러면 이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2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만 2 곱하기 2 곱하기 x 해서 4x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b에 들어갈 말은요, 2를요 제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b가 2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요, 우리가 x 플러스 2의 제곱의 식이 완전 제곱식인 거고 거꾸로 전개했을 때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상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서요, 이 1차 부분의 개수 있죠? 이 1차 부분의 개수를요, 반절을 한 것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운데 1차 부분은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a가 된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그러면 2분의 a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절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a를 우리가 구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예시를 먼저 같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6을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면 얘는 어떤 식의 제곱인데 앞에 x제곱이 나오려면 x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잘 보면 2 곱하기 x 곱하기 여기 숫자에서 ax가 돼야 되는데 끝에 보시면 얘는 상수를 제곱을 하는 건데 16이 나오려면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x 곱하기 4 해서 여기가 8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주의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1차항 부분에서는 우리가 얘만 전개를 했을 때 여기가 16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떠한 식도 있나요? x 빼기 4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면 상수 부분을 제곱을 하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요 8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보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서요. 우리가 a를 구하고 싶으면 이 b라는 값에다가요. 거기에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를 씌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b는 제곱을 하면 어차피 항상 양수로 나올 건데 우리가 이 가운데 1차항은 얘가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요. 2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한다거나 2차 함수에서 표준 형식으로 바꿀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내용을 잘 복습을 하고 숙지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외워야 할 것은 꼭 외워야 된다라고 반드시 말을 할 거예요. 이 완전제곱식의 이 과정 있죠. 이 과정 부분은 단순히 이 b가 2분의 a의 제곱이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다라는 것을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시 문제처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숙지를 시키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는 반드시 공식으로 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곱셈 공식을 배울 때요. a 더하기 b와요. a 빼기 b 합차 공식이라고 제가 그랬죠. 합과 차의 곱으로 나타낸 것은요. 전개를 하면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a제곱 빼기 b의 제곱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는 합과 차로 인수가 분해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x제곱 빼기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바로 16이라는 게 4의 제곱이네 라고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합과 차로 이제 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x 더하기 4 그리고 x에서 빼기 4를 한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는 중요한 것이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유리수의 범위에서 더 이상 인수가 분해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요.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을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고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을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이러한 제곱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상세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a제곱 빼기 b의 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b와 a 빼기 b로 인수가 분해된다 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 공식들은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